안녕하세요. 송집사TV 집사주는 회계사 송재근입니다. 오늘 주제는 계약갱신 청구권, 줄여서 계갱권이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2년 더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집주인이 2년 만기 됐으니까 나가세요 해도 세입자가 저 2년 더 살래요 하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나가야 돼요? 저 묵시적 갱신 됐는데 계약갱신 청구권 어떻게 써야 돼요? 오늘 이 영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약갱신 청구권이 뭐냐? 2020년 7월 문재인 정권 때 만든 제도입니다. 임대차 3법 중에 하나였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2+2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2020년 3월에 전세 계약을 했다. 2022년 3월이 만기죠? 그때 계약 끝. 그러면 나가거나 보증금을 다시 시세에 맞춰서 올려주거나 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갱신 청구권이 생긴 다음부터는 저 2년 더 살게요 하면 22년 3월부터 24년 3월까지 또 2년 더 살 수 있는 겁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2년 더 살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최대 4년까지 같은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 계약갱신 청구권은 언제 써야 되냐?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반드시 쓰셔야 돼요. 6개월 이전에 7개월, 8개월 때 쓰는 건 효력이 없고요. 만기가 2개월도 안 남은 상황에서 쓰는 것도 역시 효력이 없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고 반드시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통화를 하거나 만나서 얘기한 경우에는 물론 녹취를 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문자로 저 이번에 계약갱신 청구권 써서 2년 더 연장하고 싶습니다 하고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문자를 보내셔도 되고 카카오톡을 보내셔도 되고 내용 증명을 보내셔도 되는데 내용 증명은 받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내용 증명 자체가 약간 통보식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서 가급적이면 내용 증명보다는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알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을 때 집주인이 거부할 수 있을까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이 되면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세입자가 잘못한 경우, 예를 들면 월세를 2번 이상 연체하셨거나 집을 사용하시면서 엄청 망가뜨리셨거나 임대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세를 줬거나 전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차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하셨거나 집이 문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집이 갑자기 허물어졌거나 일부가 멸실됐거나 혹은 집이 재건축될 예정이어서 임차인이 나가셔야 하거나 마지막은 임대인이 보상을 해줬거나 혹은 집주인 본인이나 본인의 직계 존비속, 부모님이나 자녀가 실거주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사유는 아무래도 실거주입니다. 임차인이 저 갱신 청구권 쓰겠습니다. 집주인이 죄송한데 저희 아들이 이번에 결혼을 해서요 어쩔 수 없이 빼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혹은 저도 그러고 싶은데 제가 지금 사는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저도 저희 집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실거주 사유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왔는데 3개월 뒤에 보니까 그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 그런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1,000만 원 이상 손해배상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거주 사유는 조심하셔야 되고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실거주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자나 직계 존비속인데요. 직계 존속이라고 하면 부모님, 조부모님, 직계 비속이라고 하면 자녀, 손주입니다. 본인과 직계 존비속이 거주할 때는 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직계만 되기 때문에 반계는 안 되세요. 그래서 형제 자매나 사위 며느리 이렇게만 거주하는 거는 거절 사유가 안 됩니다. 저는 집주인이 거주한다고 해서 나왔는데요.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확인할 수 있나요? 주민센터 가셔서 전입세대 열람이라는 걸 확인해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25년 6월 달에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른 집으로 월세를 더 주고 들어가게 됐는데 나중에 3개월 뒤에 전입세대 열람을 보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살고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세요. 원래 임차인은 전입세대 열람을 떼볼 수 없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돼서 갱신 청구권 거절로 나간 전 임차에는 그 집의 전입세대 열람을 떼볼 수 있습니다. 회계사님 저는 임대인이 갱신 청구권 인정 안 해준다고 처음 쓸 때 계약서에 2년 뒤 퇴거하기로 약속함,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지 않기로 합의함 이렇게 쓰고 왔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위한 법입니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해요. 법이 공평하지 않고 임차인을 위해 더 강화되어 있는 법이거든요. 임대차 계약서 쓸 때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들은 다 무효입니다. 실제 제가 계약서에 그렇게 쓰고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연장에 대한 얘기를 나누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임대인도 임차인도 서로 얘기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이 끝났는데도 같은 조건으로 계속 사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계약갱신 청구권 1회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갱신 청구권은 반드시 청구를 하셔야 되거든요. 청구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무기적 갱신이 되면 2년 사셨잖아요. 같은 조건으로 2년을 더 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2년이 끝난 뒤에 요때 갱신 청구권을 써서 저 더 살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2년 해서 6년을 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묵시적 갱신이 되거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경우에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임차인이 나가실 수 있어요. 임대인에게 죄송한데 사정이 생겨서 나가야겠습니다. 보증금 빼주세요. 그러면 3개월 뒤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봅니다. 임대인은 다시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으셔야 되고 임차인을 구하게 되면 중개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저는 보증금을 5%가 아니라 10% 이상 올렸는데요. 그거는 재계약을 하신 거지 갱신청구권을 쓴 게 아니에요. 재계약이 끝날 때 갱신청구권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은 반드시 5% 이내로 체결하셔야 되고 갱신청구권을 썼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갱신청구권 사용을 표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임대인도 임차인도 헷갈려요. 이분이 썼는지 안 썼는지. 구두로만 하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계약서 작성하실 때 갱신청구권 사용 여부를 표시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간혹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임대주택 등록된 집들 있잖아요. 임대주택 등록된 집들은 임대기간이 8년, 10년 동안은 반드시 계속 임대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집들은 세입자가 한번 들어가면 5%만 올리면서 계속 살 수 있거든요. 임대인이 세입자를 못 내보내세요. 갱신 의무가 있기 때문에 10년짜리면 10년 동안 갱신 의무가 계속 있는 거고 이거는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게 아닙니다. 임대 의무 기간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저 갱신 청구권 쓰겠습니다. 그러면 또 보증금 5% 이내로 올리면서 더 살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약 갱신 청구권 통보는 반드시 만기 6개월부터 2개월 사이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통보할 때는 증거를 남겨두세요. 문자나 카톡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계약서 작성할 때 갱신 청구권 쓰지 않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입니다. 네 번째, 묵시적 갱신이 됐다면 만료되는 시점에 다시 한 번 더 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이긴 하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도 재산권이랑 직결되는 문제이니까 반드시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갱신 청구권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가족 간 매매, 회계사님 자녀한테 싸게 팔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가능한가요?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세무집사 송집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